안녕하세요. 대신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신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컨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대시와 암호화폐 전반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많은 분들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한 모든 뉴스는 밑에 있는 링크에 다 적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또 텔레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의 소식 언제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대시가 벌써 4살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대시의 역사를 설명해드리면 대시는 우선 2014년 1월 18일 비트코인의 포크로 탄생했습니다. 이때는 이름이 엑스코인이었는데요. 같은 해 1월 28일에 모두가 아시다시피 다크코인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25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시로 리브랜딩을 했는데요. 그래서 1월 18일은 대시의 전신인 엑스코인의 탄생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시는 전세계 수백 개의 비즈니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수십억 달러의 규모에 달하는 생태계를 가진 디지털 통화가 되었죠. 대시 생일 기념 기사에서는 대시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 기능에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마스터노드라고 할 수 있겠죠. 마스터노드는 대시가 최초로 만든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비슷한 모델을 채택해왔습니다. 현재 마스터노드.온라인에 들어가 보시면 약 79개가량의 프로젝트가 마스터노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이외에도 프라이빗 샌드와 인스턴트 샌드는 대시만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대시의 고유한 특징은 한 손으로 꼽을 수는 없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대시가 후원하는 MMA 파이터 로리 맥도날드 선수가 벨라토르 웰터급 세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번 주에 대시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운동선수 후원을 시작했다는 뉴스를 커버했는데요. 후원의 주인공이었던 벨라토르의 로리 맥도날드 선수가 웰터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챔피언이 되어 멋지게 벨트를 거는 모습 지금 확인하고 계신데요. 해당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대시 로고가 로리 맥도날드 선수의 바지와 선수진들의 티셔츠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대시 로고가 수백만의 관중에게 비춰질 수 있었는데요. 한편 맥도날드의 트레이닝 파트너이자 전 웰터급 미들급 챔피언이었던 조르주 생피에르는 1922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로리 맥도날드 사진을 트윗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에서도 역시 대시 로고가 정면에 배치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대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 인터뷰에서 맥도날드 선수는 대시의 후원을 고려하는 것이 비단 자신뿐만이 아니라고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벨라토르 자체와도 인연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대시가 새로운 거래소에 추가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에 새로 대시와 인연을 맺게 된 거래소는 은행 송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머큐리 캐시입니다. 초기에는 다양한 법정화폐로 이더리움 구매만을 허용했던 머큐리 캐시가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해 대시와 법정화폐 페어 역시 지원하게 된 것인데요. 머큐리 캐시가 대시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즉각적인 지불 네트워크 기능의 역할이 컸다고 하네요.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점 중 하나가 바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대시의 경우는 디스커버 대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 세계 다양한 가맹점에서 대시를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암호화폐가 이런 즉각적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시의 경우 인스턴트 샌드 거래 기능을 통해 이런 POS, 즉 구매 시점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답니다. 또 미국에 본사를 둔 머큐리 캐시는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에도 진출해 있는데요. 머큐리 캐시와 이번 대시의 통합이 대시의 남미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네 번째 소식은 대시뉴스 코리아만의 단독 기사였는데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국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에 상륙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는 현재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및 라이트코인 거래가 가능한 상태인데요. 적은 수수료라는 매력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중국발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국 진출입니다. 우선 OK케인의 경우 OK케인 코리아를 설립하고 NHN과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네요. 특히 60개 이상의 코인을 원화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OK코인의 한국 진출 준비 과정에서는 약 20만 명이 사전 예약에 몰려 큰 화제를 낳았고 지금은 제2차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선수가 한국에 진출할 예정인데요. 바로 대시가 상장되기도 한 중국 거래소 후오비 프로입니다. 후오비는 전 세계 거래소 중 7위를 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본인 인증 시스템 제공업체인 다날과의 제휴를 통해 국내 상륙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다날은 단순히 본인 인증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후오비의 사업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규제 압박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ICO를 불법화하고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이야기까지 나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셨는데요. 이번 주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한국 정부가 강경한 규제책을 내놓았다면 해외 거래소의 한국 진출 역시 고전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현재까지 발표된 암호화폐 규제책은 일단 30일부터 시행되는 거래 실명제인데요. 이를 통해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넵튠 대시의 IPO가 기록적 거래량으로 TSX 벤처 거래소에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넵튠 대시에 관한 소식 역시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었죠. 넵튠 대시가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 넵튠 대시는 대시 마스터노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회사죠. 지난 월요일 토론토 주식 거래소인 TSX 벤처 거래소에서 공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거래량만 1,600만 건에 이르러서 전체 거래소 중에 2위를 차지했다는데요. 이러한 좋은 성적으로 화려하게 출발했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회사에 투자하는 데 큰 관심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전통적인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처음 경험하는 기관 투자 그룹에서도 대시 블록체인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 소식은 대시가 그린캔들이라는 회사와의 통합을 통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캐나다 기반의 회사인 그린캔들이 대시 제안서 시스템에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제안서를 업데이트하고 활성 마스터노드의 10%의 예스 투표를 얻으면 조성된 기금이 해당 제안서의 프로젝트에 직접 전달되는 형식이었는데요. 모든 게 원활하게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약속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제공되지 않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그린캔들이 된다고 하네요. 그린캔들은 에스크로 사업 자체를 분산화함으로써 모범 사례를 구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에서 온라인으로 자금이 이동할 때에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리스크 역시 그린캔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대시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뉴스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잔뜩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 대시.